안녕하세요. 디자인 피아나다입니다. 오늘은 기존에 슬리브도 했었고 멀티박도 했었고 봉지도 했었고 그랬죠. 오늘은 조금 다른 형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컵 형태의 라벨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전면 디자인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컵으로 옮겨와서 어떻게 이걸 얹혀야 컵 형태에 그대로 잘 이쁘게 얹혀져서 이게 컵에 말렸을 때 상품이 진열됐을 때 이 디자인이 어디가 약간 기울거나 이런 게 없이 딱 깔끔하게 예쁘게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예를 들면 컵 형태의 상품 같은 경우 우리가 흔히 아는 사발면 같은 것도 컵 형태고요. 그리고 이 컵으로 되어 있는 커피 있죠, 냉장 커피 이런 것도 예를 들면 제가 인터넷에 하나 잠깐 찾아봤는데 이런 거 같이 이것도 컵 형태의 이 커피 보면 이 밑부분이 좁고 윗부분은 넓죠. 그렇기 때문에 도면이 여기 위에는 아치가 길고 아래 아치는 짧고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디자인도 위에는 넓고 아래는 좀 짧게, 그리고 각도 이 사선적으로 다 맞춰 갖고 작업을 해야 얘처럼 이렇게 딱 글씨가 일직선으로 보이는 이런 시각적인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떻게 디자인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상품은 한입 갈릭볼. 한입 갈릭볼은 그 바게트 빵 있잖아요. 말려서 이렇게 약간 그 과자 같은 바게트, 그 갈릭 바게트를 한 입에 쏙쏙 들어가게 이렇게 작게 잘라서 컵에 담아서 그 투명한 그 아이스 커피 컵 있잖아요. 그런 데다 담아 가지고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상품으로 좀 이 라벨이 워낙 작다 보니까 표시사항도 굉장히 많아요. 빵 종류는 원래 표시사항이 많거든요. 그만큼 뭔가 그 안에 많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원재료명 같은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표시사항도 많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좀 약간 간략하면서 상품을 잘 표현할 수 있게, 그래서 귀엽고 좀 깔끔한 디자인, 요게 이제 컨셉으로 받은 거고요. 이렇게 해서 작업은 이제 시야는 일단 이렇게 세 가지로 들어갔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디테일하고 어려운 이런 작업은 아니어서 좀 그냥 쉽게 작업을 했는데, 자, 이쪽 안 같은 경우는 약간 크라프트지 질감의 글씨 같은 것들 약간 거친 느낌을 써서 이런 마늘빵의 거친 느낌을 좀 반영한 그런 디자인으로 보시면 되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약간 레트로풍으로, 요즘에 레트로풍이 유행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 마늘빵 같은 거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먹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늘빵 같은 거를 이렇게 컵에 담아서 좀 레트로풍으로 이렇게 약간 옛날스럽게 디자인했고요. 그리고 요거는 아마 저희 영상 보셨던 분이면 기억하실 수도 있는데, 이 한입 갈릭볼이 이런 컵 형태가 아니라 쿠팡에 보면 이렇게 트레이 있잖아요. A4 사이즈 정도는 트레이에 두 봉지가 큼지막하게 들어가서 요거를 띠지로 디자인한 게 있어요. 굉장히 잘 팔려요. 맛있어요. 그거랑 같은 상품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컵에 담아서 이건 편의점이나 마트 이런 데서 판매하는 걸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디자인에 연결된 디자인으로 잡은 거고, 결정안은 뭘로 됐을까요? 네, 연결된 디자인 요걸로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도면에 얹혔을 때 어떻게 작업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실제로 이 라벨을 이 컵에 감았을 때 요것처럼 보이게 되는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은 완성본을 먼저 일단 보여드릴게요. 이게 완성본이고요. 자, 이 아치형, 요게 이제 받은 도면입니다. 꼭 이런 컵 실링 같은 경우는 도면을 꼭 공장 쪽에서 받으셔야 돼요. 왜냐면 이 컵에 대해서 이 지름과 이 아치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꼭 받으셔서 작업을 해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깁니다. 이게 만약에 아치가 좀 더 높게 받는다거나 좀 더 낮게 받는다거나 이럴 때 뒤에 접착 부분이 일직선이 되지 않고 세모 형태로 각이 안 맞고 라벨도 위나 아래가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기이하게 보이는 현상이 되기 때문에 라벨은 필히 꼭 받으셔야 돼요. 칼선은. 자, 요거는 완성된 디자인인데 이렇게 표시사항도 다 요 각에 맞춰서 회전이 됐고요. 이 디자인들도 이렇게 약간 이 각에 맞춰서 다 이렇게 꺾었어요.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거는 이 기존에 일단 디자인 다 가려볼게요. 도면을 칼선을 딱 요것만 받아요. 이렇게 받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접착되는 게 아니라 라벨이기 때문에 뒤에 투명 요 정도는 빠져서 그냥 이 풀로 다 디자인을 하시면 돼요. 어떤 경우는
아까 보여드린 그런 컵커피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위하고 아래가 접혀 들어가기 때문에 뭐 뒤에 접착 부분, 위아래 여유 부분 이런 게 있어서 그걸 다 감안하고 계산하셔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중앙에 붙는 띠지 라벨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요거에 대해서 아치 형태를 그대로 그리드를 다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야 디자인 각각을 다 얹혀요. 제가 만들어 놓은 그리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자, 각에 맞춰서 요게 중심선이죠. 중심선에 맞춰서 이렇게 그리드 다 그려줬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요게 맞춰서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자, 이 그리드에 맞춰서 다, 자, 얇게 다 보이시죠? 이렇게 작업을 해놓고 요 그리드를 이제 원고 넘길 때는 가리고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넘깁니다. 자, 요 과정을 일단 요걸 다 지우고 처음부터 다시 보여드려 볼게요. 이거랑 뭐 똑같진 않겠지만 일단 제가 하는 방법만 설명해 드리는 거니까 좀 따라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도면만 남겼어요. 도면을 남겨놓고 그리드를 그려서 디자인 얹히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아까 라벨 디자인 갖고 온 거 여기다 놔줄게요. 놓고 여기다 작업할 때 사용하겠습니다. 이것도 표시사항을 미리 작업해 놓은 거예요. 이게 좀 오래 걸려서 나중에 폰트랑 이런 것들은 또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리드를 해야 된다 그랬죠. 일단 세로 그리드. 요 선을 그대로 하나씩 복사해 줍니다. 요 그리드 만든 거에 컨트롤 C, 컨트롤 B 이렇게 하면 그 복사된 게 그 자리 그대로 맨 밑에 앉혀져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하나씩 확대를 해 볼게요. 한 200% 정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요 끝에가 만나서 삼각형이 돼야지 됩니다. 한 번 더. 한 번 더. 자, 요 뒤에 만났죠, 이렇게. 묶어주고 여기서 잘라주면 잘라줘서 아래 삼각형을 버리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뿌리가 됐습니다. 자, 너무 이게 회색이어서 잘 안 보이니까 돼지 숨기기에서 흰색으로 다 보이게 해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요 세로 각도 복사를 하겠습니다. 회전 도구를 하고요. 자, 요 중심점을 찍습니다. 회전 도구하고 중심점을 찍으시고 이 각을 위치로 회전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Alt키를 같이 눌러주면 이렇게 떠요. 6도 정도로 복사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아래 꼭지점 부분에서 Alt를 누르고 더블 클릭합니다. 그래서 3도 여기를 중심으로 복사가 돼요. 복사, 카피, 됐죠? 커맨드 컨트롤 D 하면 맥에서는 저기 커맨드겠죠? D 하면 이렇게 복사가 바로 옆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각이 똑바로 다 됐죠? 이렇게 하고 필요한 건 요것만 있으면 되니까 이게 중심선이에요. 이렇게 복사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고 저는 요거는 잘라줄게요. 버릴게요. 자, 이렇게 하고 필요 없는 선들은 지워줍니다. 복잡하니까. 네, 이렇게 해주고 이것도 요 아치 하나 복사하고 그리드에 컨트롤 B 한 다음에 이걸 다 잘라주면 편하겠죠. 그냥 둬도 되는데 이왕이면 작업할 때 좀 깔끔하게 작업하는 게 저는 좋아요. 이렇게 잘라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로는 됐고요. 요 이제 아치를 또 해야 되겠죠. 아치는 어떻게 하느냐? 자, 요 아치를 그대로 한 다음에 이쪽과 이쪽을 없애줘요. 일단 이렇게 해서 요거를 패스해서 패스 이동 몇 mm씩 할까요? 이거 너무 좁죠? 한 5mm 정도 시켜주면 될 것 같아요. 확인. 자, 5mm씩 좀 더 넓게 해줘도 될 것 같아요. 디자인 아주 복잡하지 않으니까 패스 이동 한 8mm 정도씩 확인. 자, 아치가 그대로 생겼죠? 이걸 또 한 번 해줄게요. 패스 이동 8mm 반복해 줍니다. 이거는 하나만 해줘도 되겠죠? 위에 거. 네, 이렇게 해서 자, 그리드선 다 완성했어요. 요게 맞춰야 되니까 이제 이건 어떻게 할까요? 물론 또 다 잘라주죠. 지저분한 거 너무 보기 싫으니까. 자. 이렇게.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리드가 완성이 됐죠? 헷갈리니까 이 그리드 컬러는 파란색으로 해줄게요. 그리고 여긴 필요 없네요. 이렇게 대신에 여기는 하나 더 늘려줘야겠다. 그쵸? 됐어요. 그러면 그리드선 중간 겹치는 것도 있지만 어차피 지울 거니까 이렇게 해주고 전 파란색으로 얇게 해줄게요. 0.2 이렇게 해서 그리드선을 하나 해주고요. 그리고 이 재단선, 자, 이게 재단선은 핑크색으로 이 안에 그럼 그리드가 다 그려졌어요. 요걸 움직이지 않게 이렇게 열쇠로 잠가놔주고 그래야 작업이 가능하니까. 그리고 이 디자인한 거를 여기다 얹히겠습니다. 자, 여기가 센터죠. 그럼 센터에다가 요걸 얹혀야 돼요. 이렇게 센터 얹으시고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것도 여기 맞춰야 되겠죠. 일단 요게 맞춰서 이 곡선에 맞춰서 다 이제 작업을 바꿔줘야 됩니다. 일단 이 오렌지색 배경 이것부터 라운딩 해줄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거에 맞춰야 되겠죠. 이럴 때는 요 그리드 중에 하나를 복사해 갖고 옵니다. 컨트롤 C 배경에서 컨트롤 B 그 자리에 앉는다 그랬죠. 자, 이렇게 해서 이거보다 조금 더 높아야 되니까 아까 이게 몇 mm 복사했었죠? 8mm 했었죠. 그럼 4mm만 높여줍니다. 요 형태로 되고요. 이렇게 오렌지색 띠지 이렇게 해줬습니다. 자, 오렌지색 띠지가 이 라운딩에 맞춰서 그려졌어요. 요거는 거친 느낌이었죠. 지난번에도 아마 제가 이 효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약간 좀 이런 스낵이나 이런 것들처럼 이렇게 매끄럽거나 한 게 아니라 좀 거친 느낌이 필요로 할 때 굉장히 쓰기 좋은 필터 효과예요. 일러스트에서 거칠게 하기 0.5 정도 하고 이거는 20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많이. 네, 이 정도로 해서 확인. 그러면 이거는 완성됐어. 좀 많이 거친 것 같긴 한데 일단 오늘은 좀 대충 할게요. 이렇게 해줘서 오렌지색 표시해주고 전면이 보이는 위치를 계산해야 돼요. 전면은 양쪽으로 한 2개씩 이 정도까지가 전면으로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면은 생각보다 3분의 1보다 좀 더 많이 보여요. 시각적인 게 이렇게 와이드로 많이 펼쳐지기 때문에 원형에서 거의 여기까지 가시적으로 보인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너무 꽉 채우면 안 되니까 이 정도까지만 채우는 걸로 작업을 할게요. 그럼 일단 그리고 이제 배경 얹혀야겠죠? 자, 배경 종이 간지 느낌 미리 만들어 놨던 거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하고 제가 여기 정도까지가 밖에 보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미지 약간 잘리게 이 정도까지. 그리고 크기는 좀 더 키워줘야겠죠. 아까 시뮬로 봤을 때와 실제는 많이 틀리니까 110% 정도 하고 약간 더 와이드로 좀 넓은 느낌이죠. 가지고 오니까 이 정도로 해주고요. 요거는 마스크 씌워줄게요. 이렇게 해서 배경은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자 이제 표시사항도 얹힐게요. 표시사항을 얹히고 그거에 맞춰서 작업을 좀 얹혀야 되니까 표시사항은 제가 미리 좀 해놨어요. 이게 좀 복잡해서. 자, 이 바코드는 회전이 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막 굴곡이지면 안 되니까 일단 그대로 두고요. 이 표시사항, 자 이거는 면적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매번 알려드렸죠. 이 같은 측면의 표시상 양이 얼마나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제일 타이트하게 집어넣어 놓고 중앙 센터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 놓습니다. 이 라벨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보다 이 정도면은 옆에 측면이 다 보여요. 대부분 우리가 좀 약간 넓은가 싶을 정도, 한 이 정도까지는 해야 전면에 이렇게 가시, 이 시야에 대한 그 거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표시상은 최대한 좀 이 정도 선까지 들어가면 더 좋아요. 타이트하게. 그리고 여기에 약간 여유가 있는 공간이 생기면 디자인적으로 훨씬 보기 좋은데 이 표시상 양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타이트하게 넣기 위해서 미리 표시상부터 작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면적은 한쪽이 이렇게 재보면 한쪽이 46.9, 62 면적이 이렇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의 똑같겠죠? 43.5, 57 두 개 합쳐도 100cm 제곱이 안 돼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표시사항이 법적으로 표시사항은 10포인트 10포인트이고 이 자간이 아니라 장평은 무조건 50% 이상. 이렇게 자간은 -5 이상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 표시사항 거기에다 맞췄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드 형식으로 들어가야 돼요. 요거는 정해진 회사들이 있어요. 대부분 제품명, 그리고 식품의 유형, 그다음 내용량, 그다음 제조원, 유통전문 판매원, 이게 가장 먼저 들어가고 그 나머지는 위쪽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칸에 따라서는 좀 이렇게 조절도 가능하니까 면적에 따라서는 이렇게 맞춰서 폰트 크기와 맞춰서 작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원산지 같은 경우는 같은 10포인트지만 이렇게 굵게, 다른 거는 20인데 얘는 더 굵어요. 이렇게 더 굵은 글씨로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라벨 크기를 전체를 일단 갖고 와요. 한꺼번에 부채꼴로 휘어줘야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자, 일단 글씨 수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럴 경우에 그냥 바로 꺾지 마시고 복사하세요. 꼭 필수 복사. 자, 아랫면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요거는 따로 레이어를 만들게요. 여기다가 표시사항, 저는 이 레이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일러스트에서.
그래야 이렇게 밑에 있는 것들 움직이지 않으니까 작업할 때 이게 훨씬 편해요. 그래서 레이어 사용은 이렇게 처음부터 버릇들여서 하시는 거를 제가 추천합니다. 자, 요거는 아래 면적 길이, 왜냐면 밑에서 위로 아치로 꺾을 거기 때문에 요 아래를 기준으로 잡아요. 요 아래 면적 이렇게 아래 요 뿌리 이 꼭지점에 맞춰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세로 높이도 요게 요 중심선 있죠? 요거에 맞춰서 잡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를 꺾어요. 어떻게 꺾느냐? 효과, 여기서 변형, 부채꼴. 자, 이거는 12포인트, 2%. 제가 미리 해봐서 12%라니까 맞더라고요. 그래서 맞춰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 정도면 100%는 아니지만 거의 살짝, 그쵸? 여기 조금만 더 내려줄까요? 다시. 그러면은 다시 이 디자인을 다시 하니까 또 각도가 약간 달라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꼭 맞추셔서 하셔야 됩니다. 부채꼴. 자, 이것도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보면 지금 이거 각각 따로 잡혔죠. 이거 왜 그러냐면 얘네가 그룹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각각 따로 잡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얘네가 이렇게 따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요것 따로 부채꼴, 요것 따로 부채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꼭 그룹을 지어 주셔야 합니다. 자, 컨트롤 G 그룹. 그쵸? 그럼 이 박스가 전체적으로 휘어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까처럼 그렇게 한 개씩 개별적으로 곡선형이 이렇게 이 아치형이 되기 때문에 꼭 이렇게 그룹을 지어 주셔야 전체적인 아치형이 만들어집니다. 보기 대충 이 정도는 거의 맞는 것 같죠? 확인. 자, 이렇게 하시고, 아까 표시상 제가 컨트롤 Z를 되돌리긴 했는데 여기까지 되돌아갔나 봐요. 레이어에서 표시사항 만드시고, 이렇게 얹히시고 이 외곽에 띄는 색깔이 없음으로 해야겠죠. 그러면 자, 이렇게 보면은, 자, 칼라로 볼 때는 이렇게 보이지만 컨트롤 Y에서 보시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네모나게 보여요. 그래서 글자 수정하실 때는 이렇게 수정하시면 돼요. 색깔 없음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글씨만 딱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보다 여기가 약간 더 휘어야 될 것 같죠? 여기가 조금만 더 해줄게요. 부채꼴. 일 정도만 해주면 될 거. 네, 1 정도 하니까 딱 맞네요. 여기 보이시죠? 요 그래도 가려볼게요. 이렇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셔서, 그럼 자, 이 부분이 얹힐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고, 여기에 이제 바코드 넣을 거예요. 바코드랑 그죠? 이거는 아치로 꺾으면 안 돼요. 이게 휘면 바코드가 읽히질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휘어서 백색 위치에 놔줍니다. 그래 바코드가 잘 읽히니까. 그리고 여기 들어갈 게, 자, 햇선 마크하고 이렇게 분리 배출 마크도 들어가야 돼요. 햇선 마크는 얘 옆에 넣어줄 거고요. 이따 잡아야겠지만 바코드
바코드 부분은 흰색으로 박스. 처음부터 같이 잡았어야 되는데. 네, 이렇게 맞춰줍니다. 네, 이렇게 바코드 넣어주고요. 위에 이 분리배출 마크. 그리고 설명드릴 게 또 있는데, 분리배출 마크는 또 법적인 규정이 또 있어요. 요게 요 세모난 크기가 가로랑 세로가 8mm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거 꼭 아시고 작업하셔야 됩니다. 8mm 이상 알고 계세요? 요 분리배출 마크. 좀 더 줄여야겠어요. 이렇게 하면 일단 양쪽 측면의 표시사항은 다 완성이 됐고, 여기 같은 경우 너무 겉으로 붙었죠.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네, 조절해 줘야죠. 왜냐면 이렇게 너무 받치면 작업하셨을 때 나중에 잘랐을 때 이게 좀 커팅이 될 수도 있어요. 위험하죠. 그러니까 살짝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표시사항 작업 일단 끝났어요. 자, 생각보다 이 중앙에 이게 최대한 넣은 건데 글자 50%로 했고, 근데도 불구하고 이 중앙에 넣을 수 있는 게 생각보다 공간이 많지 않죠? 자, 그러면 요거는 조금 더 안쪽으로 살짝 해줍니다. 이렇게 하고, 자, 그리고 또 하나 유념하실 거, 이렇게 라벨 했을 때 동그랗게 이렇게 많은 라벨은 이렇게 봤을 때는 글자가 제대로인데, 동그랗게 말면 이 글씨가 더 장으로 보여요. 예를 들면 이 글씨가 동그랗게 말면 이 정도로 보여요. 그래서 웬만하면 실제 글씨보다 더 넓어 보이게 해줍니다. 이게 시각적인 효과인데, 이게 이렇게 이 정도로 볼륨을 넣어서 만약에 라벨을 감는다 그러면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임의로 조금 더 넓게 작업해 준다는 거 알고 계세요? 자, 이제 그리드 다시 살리고, 자, 그리드에 맞춰서 이제 작업할게요. 한 입 어떤가요? 요 중앙에 맞출게요. 한 입은 뭐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도 정확하게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시면 요게 맞춰서 작업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라운딩 맞춰서 이렇게 작업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갈릭볼도 조금 휘어줘야겠죠. 그러면 여기서 그리드 하나 복사하고, 이렇게 갈릭볼. 자, 그럼 이것도 글자가 이 곡선에다 맞았어요. 이렇게 해주고요.
이거는 상관없겠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평을 좀 줘요. 지금 80%거든요. 90% 정도 해줘야 라운딩 했을 때 글자가 너무 이렇게 장체로 보이지 않습니다. 꼭 유념하셔서, 일부러 정원 같은 경우도 이렇게 라벨 동그랗게 돌 때는 이런 원 같은 경우도 10, 10이 아니라 가로가 11에 뭐 세로는 10 이런 식으로 해줘요. 그건 아마 한번 작업해 보시고 이 병이나 컵 같은 데 한번 말아 보세요. 그러시면 느낌 훨씬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요거는 너무 세로로 넓게 펴져 있으니까 요것도 평 줘 줄게요. 95인데 105까지 해줄게요. 이 정도는 해줘야 글씨가 좀 보일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넓게 약간 평을 주겠습니다. 이 정도로 해주고요. 표시사항은 좀 더 이쪽 붙여주고, 자, 이 전면 표시사항은 또 폰트가 정해져 있다고 했죠. 법적으로. 이 글씨가 몇 포인트인가요? 45포인트예요. 이 상품명이 22포인트까지일 때는 이게 7포인트 이상이면 돼요. 근데 이게 22포인트 이상이 될 때는 14포인트. 꼭 요 함량은 14포인트로 맞춰줍니다. 썸마크도 넣어주고요.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마늘도 넣어주고, 이것도 넣어주고. 자.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이미지 사진 들어갈 때는 뭘 써줘야 될까요? 이미지 예라는 글씨는 꼭 써주셔야 됩니다. 이미지 예. 뭐 이미지 예나 조리예 뭐 이런 것들 있죠? 이것도 10포인트. 이렇게. 이거는 글자가 작으니까 회전만 해서 어느 정도 맞춰줄게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이제 데이터 넘길 때는 요 그리드 삭제 안 보이게 해서 이렇게 넘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말면 이제 요 전면이 이렇게 직선처럼 깨끗하게 잘 보이게 될 거예요. 자, 하셨으면 다음에 컵 같은 이 실링 디자인 할 때는 이런 식으로 그리드를 활용해서 디자인 하시는 거를 연습해 보시고, 디자인 결과물이 나왔을 때 좀 더 마무리가 깔끔하게 완성도가 높도록 작업하시는 방법을 설명해 드렸어요. 다음에는 또 이런 다른 포장법이라든지 아니면 별색 쓰는 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인쇄하실 때 보면 백색이나 뭐 무광판 이런 거 판 별도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냥 사원색만 하고 싶지 않고 별색도 써서 예쁜 색깔도 쓰고 싶고, 그리고 부분적으로 글씨랑 이런 데는 무광하고 싶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또 시간 내서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